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통령실이 라인 야후 사태와 관련해 국민과 기업의 이익이 최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입니다. 의료계가 법원에 제출된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공개한 가운데 정부는 무분별한 정보 공개를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이달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취득이 늦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수석실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저출생 극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해결 의지로 보입니다.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위원회의 지난해 하반기 성과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 통합의 가장 중요한 토대는 성장이라며 경제 역동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최근 불거진 라인 야후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이 최우선이라고 전제하고 앞으로도 필요하면 정부 차원의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이 라인 야후 사태와 관련해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입니다. 또 그동안 모회사인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대응해왔고 추가 입장이 있다면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의 대응 상황도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의 침해 사고가 신고된 직후부터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네이버가 중장기적 비즈니스 전략에 입각해 의사결정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주일 한국 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 관계자를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이버는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높은 이 사안에 대하여 정보 보안 수준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실은 정치권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도 요청했습니다. 반일 조장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만 이번 사태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선 네이버가 지분 매각 등 여러 가능성을 놓고 협의 중이라며 네이버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공개한 의료계에 대해 정부는 무분별한 정보 공개를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 달째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을 향해선 이달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취득이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공개한 의료계. 추가 공개를 위한 기자회견까지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었습니다. 정부 자료에 이견이 있다면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며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 대한 법원 판결이 이르면 이번 주 나올 전망입니다.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 달째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을 향해서도 거듭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오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는 설명입니다. 현장에 남은 의료진의 피로 누적으로 응급실 부하는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공백으로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중증 환자에 대한 외래, 입원 진료를 유지하고 있고 금융기관 차입 등 자체 해결 노력을 한 병원이 지원 대상입니다.
건보 선지급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KTV 김용호입니다. 네,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뉴스룸에 나와 있는 취재 기자와 함께 이 문제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조태영 기자, 먼저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 참 심각하다고 하는데 현재 정확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먼저 출산율 통계를 짚어드리겠습니다. 2022년 0.78명이던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72명까지 떨어졌습니다.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에 반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국내 인구 5,171만 명 중 18.2%인 944만 명을 차지하면서 한국은 초고령 사회에 근접했습니다. 통계청은 국내 인구가 2072년에는 3,622만 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방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제가 취재를 갔던 충남 부여군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103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부여 군수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특히 요즘에는 저출산 고령화로 아이까지 낳지 않고 어르신들이 많은 고장이 됐는데요. 어르신 인구가 무려 40%에 육박합니다. 지방에서는 소멸의 위기를 느낀다. 이런 표현도 등장하는 만큼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자, 유례 없는 수치들을 듣다 보니까 국가 비상사태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게 중요할 텐데 대통령이 저출생 수석실 설치를 지시했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진행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저출산 수석실 설치 지시를 내렸는데요. 지난주 신임 시민사회수석까지 임명되면서 대통령실 3기 참모진 구성이 완료됐는데 새 직책 신설을 긴급하게 논의한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는 국가 지속 가능성에 달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며 국가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담 수석실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적임자를 찾아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저출생 수석실을 구성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저출생 수석실이 설치되면 대통령실은 3실장 8수석 체제가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의 지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요. 이 저출생 문제의 전담 부처인 저출생 대응 기획부 이걸 신설하는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저출생 문제로 국가 비상사태라고 언급했는데요. 공격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설치해서 좀 더 아주 공격적으로 강력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려고 합니다. 사회 부총리를 맡겨서 하여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들으셨다시피 윤 대통령은 현재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고 있는 사회부총리 직책을 저출생 대응기획부 장관에게 맡기겠다고 전했습니다.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저출산 대책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이 세 부처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런 뜻으로 풀이됩니다. 또 이날 윤 대통령은 경제사회 정책뿐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삶의 문화를 바꿔나가는 노력도 반드시 병행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로 인구가 지나치게 몰려서 과잉 경쟁이 된 상황이 이 저출산의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출생 관련 대책 뉴스엠에게서 알아봤습니다. 조태영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내년 정부 예산에서 저출생 대응 등 범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해 재정 운용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벤처펀드 조성 등 지방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취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 범부처 협업을 강화해 저출생 대응과 청년 지원 등 주요 투자 과제를 중심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수요자 관점에서 복잡한 경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이라는 목적지까지 경제팀이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정책 공간과 정책 여력을 넓혀 반드시 해답을 찾는 경제 원팀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경제팀은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게 들어가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회의에서는 지역 성장 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혁신 생태계의 핵심 축인 벤처 창업에 성장의 날개를 달아주기 위한 지원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불확실성 등에도 회복 흐름을 이어가는 벤처 투자가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도록 올해 중 2조 8천억 원 수준의 신규 벤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펀드 결성과 투자 회수 등 전반에 대한 벤처 투자 종합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역에서 창업하고 성장해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안정적인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역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 서비스를 대폭 강화합니다.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 소재 투자 보육 전문기업의 펀드 결성을 지원하고 1,000억 원 규모의 모태펀드 지역 계정 출자 규모를 1조 원으로 확대합니다. 아울러 지역의 성장 지원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창업기업이 투자 보육 업종 병행을 희망하는 경우 전문 교육과 모의 투자, 보육 서비스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한 기반은 경제 성장이라며 정부가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 보고회 내용을 최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의 지난해 하반기 성과보고회.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 중요한 건 결국 경제 성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국민 소득이 증대되고 국가 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게 되면 계층 이동이 활발해지고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면서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게 될 거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제 역동성을 높여 이 같은 변화를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데도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해 정책과 현장에 시차가 없는지 면밀하게 분석하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5월은 결혼식이나 행사가 많아 지갑이 홀쭉해지는 달이라며 이처럼 세심한 부분에서 국민의 삶을 꼼꼼하게 살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통합위 회의를 주재한 건 이번이 6번째로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한중 두 나라 외교장관이 중국 베이징에서 만났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번 방중이 한중 관계의 새 계기를 만드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걸로 기대했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한중 외교장관 회담 참석차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올해 초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중국 방문을 제안하면서 성사됐습니다. 한중 외교수장이 직접 만나 소통하는 건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이며 한국 외교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 건 지난 2017년 11월 이후 6년 반 만입니다. 조 장관은 앞서 출국길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담이 한중 관계의 새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중 관계의 발전에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고 오겠습니다. 엄중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양국 관계 증진 방안은 물론 한반도 문제, 지역 글로벌 정세에 관한 전략적인 소통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담에서는 한중 관계와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 정세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오갔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한중 협력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논의와 무기 거래를 기반으로 북러 군사 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의견 공유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 영국, 호주의 군사 동맹체인 오커스에 한국 참여가 논의되고 있는 점도 회담 의제에 오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최근 중국이 탈북민들에 대한 대규모 강제 북송 움직임이 일면서 우리 측은 이에 대해 언급하고 중국 측 입장도 확인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말 서울 개최로 최종 조율되고 있는 한일중 3국 정상회의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번 회담에 앞서 중국에서 활동 중인 국내 기업인들과 만나 현지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해군이 동해상에서 육군, 공군과 함께 해상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벌였습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된 해상 유도무기인 해공과 해룡, 해성이 목표를 정확히 타격하면서 국산 유도무기의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공 모인 표적기가 춘천함을 향해 빠른 속도로 접근하자 해군 발사! 발사! 춘천함이 대함 유도탄 방어 유도탄인 해공을 발사해 표적기를 격추합니다. 해공이 전력화 이후 실시한 첫 실사격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실사격 훈련을 통해 실제 유도탄 운영 및 교전 능력을 검증했습니다. 적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도록 확고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해군은 육군, 공군과 지난 10일 동해상에서 해상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해군 일함대 사령부 주관으로 실시한 훈련에는 광개토 대형함과 춘천함, 전북함 등 해군 함정 10여 척과 P3 해상 초계기, 링스 해상 작전 헬기, 육군 공격 헬기와 공군 KF-16 전투기 등이 참가했습니다. 적 수상함의 해상 도발 상황을 가정한 훈련에서 광개토 대형함은 해상 표적에 함대함 유도탄인 하푼을, 홍대선함은 해성1을 발사해 각각 표적을 명중시켰습니다. 전북함은 적 지상 표적을 가정한 해상의 특정 목표점을 향해 해룡을 쏘아 명중시켰습니다. 육군 아파치 공격 헬기와 공군 KF-16 전투기가 각각 발사한 헬파이어와 매버릭도 적 지상 도발 세력을 가정한 해상 표적을 명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편 해군은 이번 훈련에서 춘천함에 한국형 전투체계 종합능력평가를 최초로 시범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전투체계를 우리의 바다에서 그 운용 능력을 평가함으로써 승조원들의 그 숙달을 향상하는 건 물론 춘천함의 평가 자료는 향후 함정 승조원 교육 훈련과 교리 발전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KTV 김연아입니다. 금융당국이 시장의 잠재적 위험 요소가 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연착륙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른바 옥석을 가리기 위한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신속히 정리한다는 계획인데요. 이혜진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2022년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 지난해 말 태영건설발 유동성 위기로 표면화되면서 시장의 잠재 불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5조 6천억 원으로 늘고 연체율도 2.7%까지 상승한 상황.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시장 안정을 위해 정상사업장엔 원활한 자금 공급을 지원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재구조화와 정리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빠른 옥석 가리기를 위해 사업성 평가 기준은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좀 더 까다롭게 세분화합니다. 유의, 부실 우려 등 4단계로 세분화하는 편, 사업 체증이 곤란한 사업증을 부실 우려 등급으로 분류하고 충당금을 회수 의무 수준으로 적립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금융사들은 다음 달부터 새 기준에 따라 PF 사업장을 재평가한 뒤 부실 우려 등급을 받은 곳은 경매나 공매를 통한 매각을 추진합니다. 사업장 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은행과 보험사 10곳이 공동 출자하는 형식으로 되는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 원까지 규모를 늘려갈 계획입니다.
은행, 보험,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공동대출, 즉 신디케이트 론을 우선 1조 원, 최대 5조 원 조성하여 PF 사업장의 재구조화와 정리의 마중물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실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 자금을 대도 건전성은 전과 달리 정상으로 분류됩니다. PF 사업장 매각과 공동대출 지원으로 손실이 나더라도 금융사 임직원은 면책 특례를 받습니다. 사업성이 충분한 대다수 PF 사업장 가운데 건설사 워크아웃으로 어려움을 겪는 곳엔 추가 보증을 제공합니다. PF 자금 공급 과정에서 시행사나 건설사에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가 부과되는 관행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살던 집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데요. 경매로 나온 집을 LH와 같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낙찰받아서 피해자들에게 최대한 저렴한 비용에 장기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수만 15,400여 명. 전세 사기 피해 규모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 피해 회복은 더딘 상황입니다. 이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더욱 강화된 지원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경매로 나온 해당 주택을 공공주택 사업자가 낙찰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경매에 적극 참여하여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원하는 기간,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금 지원책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금리가 높은 만큼 피해자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용 저리대출도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또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임차인이 자기 방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임대인에 관한 정보 제공 범위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최근 야당이 제출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재원 부분에 있어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안의 재원인 공주택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을 기본으로 하며 언젠가는 그들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입니다. 무주택 서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면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이 고스란히 다른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이후 손실액이 확정되고 나면 정확한 피해액을 산출한 뒤 타당한 재원을 마련해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보전 방안을 시행해도 늦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박 장관은 전세 사기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민생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나오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지난해 전국 어디에서나 농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도매 시장이 문을 열었죠. 농산물의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작됐는데요. 오는 7월부터는 수산물도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온라인 농수산물 도매 시장으로 확대됩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기존 오프라인 도매 시장 중심의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물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한 농산물 온라인 도매 시장. 오는 7월부턴 수산물도 온라인 도매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으로 온라인 도매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청과, 양곡, 축산물이 거래 품목인데 이를 수산물까지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해수부와 협력해서 수산물 거래도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현재의 농산물 온라인 도매 시장을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 시장으로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정부는 온라인 도매 시장을 2027년까지 지금의 가락시장 규모인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게 목표입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공급 확대와 자금 투입 등을 통해 물가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비축한 채소를 시장에 공급하는 한편 국내 공급이 부족한 농축산물엔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상재해로 가격이 높은 과일과 채소류에 대해선 1,500억 원 수준의 긴급 가격 안정 자금을 투입해 납품 단가 지원, 할인 지원 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수산물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할인 지원과 환급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물가 안정 대응반을 구성해 1단위로 수산물 수급과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 부산 영도입니다. 인구가 줄어서 소멸 위기에 처했던 이곳 부산 영도가 커피 도시로의 변신으로 되살아났고 또 충북 단양은 폐철도 부지와 터널 구간을 관광단지로 만드는 사업을 통해서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렇게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정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원도심 지역 중 하나인 영도.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구 유입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도시 정책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커피도시 부산은 국내에 유통되는 커피류의 92.5%가 부산항을 통해 들어온다는 데서 착안한 정책입니다. 커피산업 기반 조성 등 지원이 이뤄지자 영도에는 원두를 직접 로스팅하는 카페를 비롯해 세계대회에서 우승한 바리스타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커피 산업이 자리를 잡으며 청년 인구 유입 효과도 발생했습니다. 커피를 하시는 분들은 청년, 좀 젊은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이 영도라는 공간에 모브스 커피가 생기고 난 이후 가장 사실 활기찬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활기찬 모습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아시아 최초로 커피 산업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월드 오브 커피와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을 유치했습니다. 이 기간 약 12,000여 명의 관람객이 부산과 영도를 찾으며 커피도시 정책이 인구 유입은 물론 관광객을 유치하는 역할을 하는 등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1호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단양역 일대 폐철도 부지와 심곡터널 구간을 관광단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을 통해 관광단지가 조성되면 한 해 약 98만 명의 관광객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류 인구도 약 5만 5천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단양역 복합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이 주도하는 이러한 경제 발전의 역점을 두고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기금과 정부재정,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 원을 출자해 3,000억 원 규모로 모펀드를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로 이뤄지던 지역 투자의 한계를 극복,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가 안정감 있게 진행되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의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크게 늘면서 건강에 해로운 물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위해 물품 차단을 위한 자율협약을 중국 플랫폼들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에서 제품 안전과 관련해 체결하는 최초의 협약으로 앞으로는 위해 물품이 발견될 경우에 공정위가 중국 측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해당 플랫폼은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정부는 자율협약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소비자24를 통해 위해 제품 정보를 수집한 뒤 알리와 테무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해당 사업자들은 제공받은 정보를 입점업체와 소비자에게 공지할 계획입니다. 어촌의 고령화율은 전국 평균의 2배로 도시는 물론 농촌에 비해서도 빠른 속도로 지역 소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관광과 레저가 활성화된 연안과 어촌을 연결하는 바다 생활권을 도입해서 지역 경제 되살리기에 나섭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온 가족을 태운 깡통 열차가 갯벌을 향해 들어옵니다. 갯벌 앞에 도착한 가족들은 호미와 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바지락 캐기 체험을 하러 나섭니다. 가족들이랑 쉬는 날에 어떻게 타임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온 가족이 갯벌로 총 출동해서 저희가 좋아하는 바지락도 마음껏 캐고
좋은 추억 남길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7개 잡아서 너무 좋았어요. 마을 한편에서는 마을 특산물인 감태를 이용해 초콜릿을 만들기도 하고 감태 가공 공장을 견학하기도 합니다. 어촌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마련한 중리 어촌 체험마을입니다. 바지락 갯벌 체험은 물론 감태 초콜릿 만들기 체험, 감태 가공 체험, 그다음에 감태 뜨기 체험도 있고요. 기어인들을 모셔다가 우리 어촌의 수산을 알게 하는 기어 기촌 교육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고령화가 빠른 어촌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찾고 싶은 바다를 만들기 위해 어촌연안 활력 재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수산업 어촌 분야와 해양 레저 관광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매출액은 약 40조 원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통해 바다 생활권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관광과 해양 레저를 위해 연안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 어촌과 연안을 잇는 바다 생활권을 새롭게 도입할 예정입니다. 먼저 어촌 어항 기반 바다 생활권을 위해 민간 투자 유치를 확대해 나갑니다. 어촌 지역에 5,800만 평의 국 공유지를 활용해 어촌형 기회 발전 특구를 조성하고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도 발굴할 예정입니다. 돈이 되는 바다 생활권을 위해 어선어업은 2027년까지 규제를 50% 줄이고 어업의 디지털화를 추진해 생산성을 개선합니다. 양식업은 신규 양식장을 개발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스마트 자동화 기술을 보급해 손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합니다. 아울러 서울시의 4배가 넘는 어촌계 어장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을어장은 면허 심사평가제를 전격 도입하고 고령화로 운영이 어려운 양식장은 신규 인력이 임대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어선과 양식장에 임대 지원을 확대합니다. 한편 살기 좋은 바다 생활권을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주거 여건을 개선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적용되는 세컨드홈 세제 혜택과 연계하여 어촌 지역 오션뷰 별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에게 주거 공간과 수산업 일자리를 패키지로 연계하는 청년 귀여 종합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주택단지 조성과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는 지역 활력타운도 만들 예정입니다. KTV 최다입니다. 안녕. 쉽지 않죠. 바쁘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죠. 바라는 게 더럽게 많죠. 그렇죠. 쉬고 싶죠. 시끄럽죠. 다 성가시죠. 집에 가고 싶죠.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을 거야. 그럴 땐 이 노래를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피곤해도 아침 점심 밥 좀 챙겨 먹어요. 그러면 이따 내가 칭찬해줄게요. 보고 싶어 많이 좋아해요. 더 많이 안아주고 싶어요. 사랑 비슷한 걸 해요. 어쩌면 정말 사랑해요. 배고플 땐 이 노래를 아침 사과처럼 꺼내 먹어요. 피곤해도 아침 점심 밥 좀 챙겨 먹어요. 그러면 이따 밤에 잠도 잘 올 거예요. 힘들어요. 아름다워서
알아봐줘요 나를 흘려보내지 마요 나를 사랑해줘요 날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전국이 맑겠습니다. 공기질도 전반적으로 양호한데요. 다만 오전 한때 수도권과 충청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WHO 기준으로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출근하실 때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맑은 날씨에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씩 올라 서울 13도, 춘천 10도, 대구는 12도 보이겠는데요. 한낮에는 26도 내외를 보이며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아침 저녁으로 기온 변화가 10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과 인천 13도, 수원 11도, 춘천 10도로 아침을 시작하겠는데요. 한낮 기온은 인천 21도, 대전 26도, 서울과 세종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아침 기온은 속초와 강릉 15도입니다. 낮에는 울진 23도, 속초 26도, 강릉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와 대구 12도, 제주는 15도로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광주 26도, 부산 24도가 예상됩니다. 전해상 맑겠고 물결도 잔잔하겠습니다. 모레부터 전국 하늘이 흐린 가운데 수요일에는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에 비가 오겠고 목요일에는 강원과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금요일부터는 다시 전국이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 주식 투자자가 2배 넘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주식할 때 지혜롭게 세금을 낚이는 절세 방법, 또 모르고 저지르는 탈세를 조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국세청이 주식 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주식과 세금 책자를 발간했다고 하니까요.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